흔히 알고 있는 둔감화라는 개념은 반려견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여러 번 경험을 시켜서 적응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간식과 함께 경험을 시켜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적당히 잘 적응하는 반려견도 있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반려견의 성격은 모두 다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범한지 아니면 반대로 겁이 많은지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자극을 마주쳤을 때 대범한 아이들은 두려움을 금방 극복해내거나 혹은 두려움 자체를 덜 느끼지만, 반대로 겁이 많은 아이들은 별거 아닌 자극에도 쉽게 깜짝깜짝 놀라고 또 극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바로 이런 특성에 따라서 둔감화가 잘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생기고 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그렇게 큰 자극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초인종 소리 정도면 듣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라는 일방적인 시선에 의해서 반려견에게 이 소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적응할 수 있잖아 라고 강요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비교적 겁이 많지 않은 반려견이라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적당히 좀 적응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반려견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많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이겨낼 수 없는 수준의 자극을 한 번에 와르르 퍼붓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둔감화를 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민감해져 버리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겪은 반려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혼이 많이 났던 강아지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 두려움이 뼛속 깊이 각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주어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극을 계속 둔감화시키면서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개별적인 아이에게 맞는 자극을 찾아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이겨내는 경험을 쌓아 올려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인종 소리를 아직 너무 어려워한다면 굳이 그걸 반복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단계, 외부에서 나는 소음 중에 비교적 멀리서 나는 소리나 아니면 작게 들리는 소음 정도 같은 걸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동시에 한계치를 넘어서는 이겨낼 수 없는 수준의 자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출을 줄여주고요. 이렇게 천천히 쌓아 올려가는 과정 중에 급한 마음에 너무 빠르게 단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전에 했었던 것마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요.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아주 예리하게 인식하는 반려견의 경우에도 둔감화가 잘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둔감화를 할 때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식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때 간식을 손에 쥔 채로 강아지한테 이쪽에 정신이 팔리게 하거나 혹은 그 자극 주변에 뭔 간식을 이렇게 뿌려놓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리한 반려견들의 입장에서는 뭐 줄이나 옷이나 캔넬이나 이런 목적물이 되는 대상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간식만 따로 독립적으로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극과 보상 사이에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연결지어 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간식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간식을 주는 방법이 관건인데요. 그 방법 중에는 특히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식과 대상을 연결시켜서 유의미한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최소한 반려견이 간식에 정신이 팔려있게끔 한 상황에서 어떤 자극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게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간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반려견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줄이나 옷이나 자극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초교육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간식이 아닌 타겟에 집중하는 연습, 시선으로는 간식만을 쫓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시선을 읽고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 자극이 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그 목적물을 시선으로 인식하거나 스스로 다가가서 어떤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상에 스스로 뭐 고개를 밀어 넣는다거나 우리가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행동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간식을 손에 쥔 채로 루어링을 하거나 뭔가 유도를 하고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목적물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특정 단계를 어려워하는지 잘 할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해가면서 그 반려견에게 맞게 난이도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올려주면 어떤 반려견이든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육이 쉽고 간단하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우리들의 틀에 맞춰서 반려견을 이해시키고 뭔가를 가르치는 과정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자꾸만 듣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시범적인 영상이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 내에 있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퍼피 때 특히나 사회화 교육도 이런 둔감화의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둔감화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귀한 퍼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전부 놓쳐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 살쯤 되어 가면은 지짐이나 공격성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퍼피 시기에는 특히나 둔감화보다는 자극 타겟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직 내 반려견이 어린 시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자극 타겟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내가 처음에 했던 그 방식이 왜 내가 원하는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똑똑하고 예리한 내 반려견에게 둔감화라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맞지가 않는 방법이었던 바보 같은 방법이었던 거죠. 개라는 동물은 결국 짐승이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말을 해서 전달을 잘 해야 알아듣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강아지들이 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는 하는데 우리랑은 엄연히 다른 존재잖아요. 소통의 방식도 너무 다르고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또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고 복잡한 우리의 반려견들. 교육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우리의 반려견들을 위해서 꼭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반려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